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XSFM입니다. PODERA 오늘의 남은 좋게됨이 묻어나는 사연은요. 익명을 요청해 주신 땡땡윤 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네. 재밌는 사연이.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 스케일이 큰. 스케일이 큰 사연. 네. 네. 앞에 사연 보내주신 분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자니 윤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땡땡윤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엠씨님, 안승준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 중 졸음을 퇴치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추천을 받아 듣게 되어 3주 만에 정주행을 완수했습니다. 네. 다행히 졸음을 느낄 수 없이 재미있네요. 괄호 열고 예전 그것은 알기 싫다 IT 편 듣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겪었지요. 이분은 아직 철딱서니가 없다. 예, 그 방송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죽음의 고비를 겪으려면 네. 그 방송을 편집해봐야 된다. 예, 워지니아의 일생을 듣다가 한번 죽어봐야 네, 한 10시간 듣다가 네. 그런데 듣다 보니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재미있기도 하고 참 잔인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개되는 사연 모두 낯선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낯설다고 할 수만은 없는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반드시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네. 들을 때마다 잊고 지낸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중에는 웃음 짓게 하는 추억도 있지만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는,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잔인하게 끄집어내는 삶의 회고록 같은 팟캐스트네요. 네. 저한테는 오늘 순서가 그래요. 그러네요. 존나 회고록. 아무튼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네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사연에 대한 충동을 3주간 억누르며 참아오다. 왜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사연 보내는 게 이혼입니까? 4주 후에 쓰겠습니다. 억누르며 참아오다 정주행을 완수하고 제 기억 중에 아프지 않은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네. 네. 이분 아픔에 상당히 무딘 분이다. 그런가 봐요. 네. 무통증. 그 뭐죠? 맥스페인. 맥스페인. 마크 월버그 선생이 주연하셨던. 네네. 네.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지 300만 년이 지난 어느 대륙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많이 생각해봤는데 서울이란 얘기일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이게 뭐 킹스랜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잘해주신 게, 네. 이게 300만 년, 어차피 1950년대도 300만 년 그렇죠. 거고. 대충 퉁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2015학번도 300만 년 지난 거니까 자신의 그거를 묘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하지만 저희는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네. 그때는 복학한 대학 5학년,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두 번째 4학년, 즉 9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괄호 열고 전 12학기 만에 졸업했습니다. 괄호 닫고. 또한 그 전 학기에 벌어진 학내 선거에서 제가 속한 진영이 학교 역사상 최초로 패배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타이밍을 예측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제 1번 추측이 맞아야 돼요. NL이다. 그리고 90년대는 NL 패권 시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복학한 시기가 한 2003년. 그러니까는 네. 제가 볼 때는 98이거나 99. 그럴 수 있겠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대충 퉁칠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우리랑 같은 연배라는 거죠, 지금. 네. 원래 우리 나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이 방송. 제가 속한 진영이 학교 역사상 최초로 패배하면서 예상치 못한 잉여로 전락해버렸고 저는 학비나 벌 요량으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등쳐먹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오랜만에 학과 생활, 괄호 열고 학업 말고 과 생활, 괄호 닫고에 나름 충실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네. 한국의 대학교는 이렇죠. 생활이 네 가지입니다. 네, 동아리, 학생회, 네. 과. 네. 이렇죠. 그렇죠. 넷 중에 하나엔 보통 속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 동아리와 이런 것들을 포함하자고요. 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속한 과내 학회에 새로운 신입생, 남자 둘 여자 넷이 들어왔고, 네. 저는 그들에게 오랜만에 살가운 선배 노릇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 차였지요. 네. 저는 그때 27세의 학부 최고령 선배고, 그들은 꽃다운 19, 20살이었지요. 네. 오빠라고 하기엔 좀 그랬나 봅니다.
삼촌 같았겠죠. 네. 게다가 저는 선배나 형이라는 호칭을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전에 헤어진 여친이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네. 27이나 처먹은 선배 치고는 쪼잔하기까지 하네요. 그럼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헤어진 여친이 날 선배라고 불렀거든. 아, 그런 선배 싫어. 땡땡윤 씨 싫어요. 이렇게 속 좁은 선배는 전 못 봤는데, 제가 대학교, 우리 이제 98, 네. 99 이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밥 같이 먹고, 레인지 안에 좀 있었던 선배 중에 최고학번은 92학번 선배셨거든요. 네. 당시에 아마 25 아니면 26 이러셨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사줄 때 밥값의 반을 받아가긴 했지만, 그건 어차피 900원이었으니까, 괜찮았거든. 맞네. 네. 그러니 호칭이 어려워 접근이 힘들었겠죠. 네. 쪼잔함이 어려워 접근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신입 회원들을 모아놓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그럼 아빠라고 부르라고 갑자기 폐륜. 세 번째 미친놈. 아 근데 이게 함부로는 못 밀겠는 게, 네. 못 밀어붙이겠는 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아빠라고 네, 부르고. 네. 패밀리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예. 친구들도 그 친한 선배들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가 약간 나중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뭐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친놈이 아니셨는데, 네. 잠시 후엔 됩니다.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아, 나쁘죠. 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남학생 2명은 뺐단 얘기죠. 자식도 아니야. 아, 예. 6명이 들어왔는데, 넷째까지만 있어요. 그렇게 그러네요. 해서 과내 패밀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제 딸들은 캠퍼스에서 단체로 아빠라고 소리질러 주위의 학우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받았습니다. 네. 네, 잘 놀고 있죠. 그렇죠. 27에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놀고 있는 거죠. 네. 27에 하기엔 좀 문화지체 현상인. 네. 그러던 중 역시 아빠 챙기는 건 맞이의 몫이었던 건지 첫째 딸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기도 하고 또 많이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역할놀이에 스스로를 쏙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저는 첫째가 절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떤 순간에 드는 거야, 이거는? 원래 남자들은요. 네.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날 좋아하나?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몸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율이 싹 오면서 좋아하는구나. 그러던 차에 첫째가 이상적인 연인의 나이차를 7살에서 10살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고 이놈이 날 좋아하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야. 어린 놈이 나를 좋아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일단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힘들 건 뭡니까? 진짜 이르자. 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마. 덜어주마. 이건 무슨 닥터 데스 안락사 시키는 사람. 고통을 덜어줘? 네. 그게 선배다 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일부 여자분들은 네. 몸서리를 치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 그 새끼가 좋다 이 생각했겠지. 나 대학 때 그 새끼야. 먼저 자취방 후배들에게 용돈을 주며 당구나 치라고 하고 내쫓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승준 군이 농담을 한 게 아닌데요. 뭐가요? 슬슬 폐륜으로. 그렇죠. 이거 계속 읽어도 되나? 내가 자세히 읽은 게 맞나? 아까 새벽에? 학교에 올라가 우연을 빙자한 마주침을 시도하여 집에서 라면이나 먹자며 유인하였습니다. 네. 우리 세대보다 조금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방금 그걸 느꼈어요. 네. 면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하는, 이건 면식범의 행위는. 사람을 유인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면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시면. 아, 진짜요? 네. 라면을 먹고 편하게 벽에 기대 TV를 시청할 때 소연덕스럽게 토마토를 먹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토도 준비했다.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토마토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50이야! 에이, 토마토는. 좀 그런가? 여기서 나이를 더 이상 알 수는 없다. 여기서 뭐 더 어리다고 터메이토 이렇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여자분들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없는 남자인데 자기 토마토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놈 앞에서 토마토 하나 취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를 못 먹겠다 이렇게 되면 짜증 확 올라오면서 만약에 친한 사이였는데 나중에 이랬으면은 뭘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먹어도 돼? 승질을 반할 거야 안 반할 거야 골뱅이 먹어도 돼? 네. 지난 몇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 나 같은 외모는 말로 대시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전술이 글러먹은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자기 외모를 비하합니다. 네. 네. 이분을 위해서는 나중에 잠시 후에 긴 잔소리를 하기로 하고 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택한 전술은 선행 후언 행동 먼저 말은 나중에였습니다. 네. 하여간 무슨 생각을 했든 결론은 범죄였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다음 문장이 드러나죠. 그래서 볼에 아주 가볍게 뽀뽀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 보세요. 자취방에 라면 그 냄비가 한쪽에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가벼운 뽀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 모르는 처자 볼에 MSG를 묻히느냐. 예. 네. 그건 난 네 아빠가 아니야라는 일종의 선언이지요. 네. 이건 다스베이더가 한 세븐쯤에 할 말. I'm not. I'm not. 그 순만큼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쵸? 쉣! 쉣! 그런데 그녀는 토마토를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으깨지죠? 네. 페이스트. 네. 과즙이 흐르며.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널 사귀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협박, 걸어 열고 학교를 때려치겠다는 걸어 닫고 와 함께 폭풍처럼 날렸고. 그쵸. 조급함 속에 나오는 폭력이죠. 맞아요. 네. 세트 메뉴입니다. 네.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들은 협박 혹은 자기 비하로 이성을 꼬시려고 듭니다. 네. 네. 100% 실패합니다. 네.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30분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벽을 뚫고 있었다. 쇼생크 탈출. 네. 숟가락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브로마이드를 붙였고. 네. 무서웠겠죠. 그녀는 날 좋아한 게 아니더군요. 그럼요. 그저 존경 정도. 존경은 또 한 큐에 날아갔을 죠. 네. 그것도 이미 없죠. 이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제 사랑은 위대한 착각으로부터 출발한 셈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착각. 다만 착각에서 출발한 다음에 현실로 점점 접근하는 게 연애인데 네. 그게 안 된 거죠. 네. 네. 뒤에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네. 이 날만큼은 맞아요. 너무 빨랐던 것이 아닌가. 특히 협박이라고 본인이 그죠. 쓰셨을 만큼.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죠. 존경도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땡땡윤 씨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는 아닌가. 존경은 사랑이 되게 어려운데 제 생각엔. 네. 자, 며칠 동안 무선 전화기가 방전되도록 통화를 하고 학교 오면 만나서 얘기하고. 네. 무선 전화기. 자, 무선 전화기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학번이 우리 쪽으로 늙어집니다. 네. 자취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선 전화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네. 잘 사는 옛날 사람. 잘 살던. 네. 제가 볼 땐 96. 좀 내려가야 돼요. 네. 96 정도. 와, 근데 진짜 96학번 선배가 자취방에 무선 전화기 있으면 진짜 많이 얻어먹었겠다. 개 털어먹었겠다. 방전되도록 통화하고 학교 오면 만나서 얘기하고 조금씩 그녀의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러던 중 불과 4일 후. 뭔 소리야, 4일밖에 안 됐는데 뭘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속상합니다. 워낙 갑자기 순간 얘도 날 좋아하나, 뭐라고 하시죠 아까? 그 순간 첫째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아닌가? 찰나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흘 동안 대출 갤러리다. 서서히 조금씩 그녀의 마음이 나흘 동안 바뀐 거죠. 아주 긴 시간이네요. 새로운 시사용어가 떠오르네요. 오늘만 산다. 야,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매우 부정적이고요. 네. 불과 4일 후 1차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네.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에서는 학회 연합 MT를 간다는군요. 아마 과 전체 MT인가 보죠. 네.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직전 MT란 곧 다가올 공백이 가져다주는 조급함,
그리고 후유증의 최소화로 인해 대시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나 여름 학기 전 MT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사실 학기 전 MT는 저희는 없었고요. 방학 전 MT. 네, 네. 그런 걸 하진 않았고 동아리별로 뭐 좀 보통 종강 MT.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랄까 공감하는 부분은 후유증의 최소화다. 후유증의 최소. 왜냐면 이제 실패하면은 방학 동안 잠수를 타면 되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차였어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어쨌든 대학의 방학은 기니까요. 네. 3개월 동안 뭐 환골 탈퇴를 해서 오든지 쌍수를 찍어가지고 변신을 하든지 뭐 느끼해져서 나타나든지. 그 개강날 엄청 또 차갑게 차가운 도시남자로 변해 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원래 한 번 채이면 영원히 병신이기 때문에 쟤 왜 친구 없는 척하니? 이런 정도의 반응을 얻겠지만 네. 여간에 그래서 대시를 한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인기는 학기 초에 비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 네. 제가 CC를 안 해봤어도 이건 알아요. 늘 과에서 놀았기 때문에 네네. 몇 대 1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네네. 우리 과 우리 동기 중에서도 남자 1명, 여자 1명 최대 8대1, 9대1까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급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대학생의 잠점을 10분 이용한 평일 MT였기에 학원 강사인 저는 밤늦게나 갈 수 있었으므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죠. 반드시 갈 테니 기다리라고. 이것도 멋있진 않은데. 기다리기 쉽겠어요? 예. 아니, 어딜 가진 못하죠, 사실. 뭐, MT 간데 어딜, 집에 가겠어요? 기다리긴 기다리겠지. 여기서의 말은 반드시 갈 테니, 뭔가 딴 남자랑 놀지 말고 기다려라든지. 이건 뭐 사실 빚 받으러 오는 사람, 혹은 뭐, 부모의 복수를 하러 가는 사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내 이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장갑차를 몰고 가가지고, 다락통을 부셔주겠어. 알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강의실 안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는 말을 신념처럼 느끼며 수업은 안 들어도 MT는 간다라는 네. MT 객은 기록의 사나이였습니다. 네. 가로 열고 유사 MT 포함 100여 차례. 유사 MT는 또 뭐예요? 이런 의사 대학생을 봤나? 네. 유사 MT. 1학년 때 열심히 따라다녀봤는데 100번을 가려면 그렇죠. MT 가려고 대학 간 급인데요. 이건 거의. 이분이 만약에 서울이라면은 유사 MT는 대부분 우이동일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우이동은 진짜 그러니까 시내. 네, 그렇죠. 네. MT가 아니라 진짜 뭐랄까 MT를 가장한 그냥 외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MT 가는 도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사 MT가 뭔지 알겠네. 그냥 친구들끼리 대충 맞춰서 가는 곳. 시내 그렇죠. 안에 네. 끄트머리에 어딘가에 있죠. 그렇죠. 그런 조그만 MT촌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T 장소는 춘천이었습니다. 좀 멀다고 생각은 했지만 알바하는 돈 좀 있는 학생이었으니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했죠. 네. 문제는 장소를 말해주던 후배의 말이었습니다. 형 오시기 힘들 텐데요? 네. 저는 그때 그 후배가 강원도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도 버스도 끊긴 시간이고 게다가 저는 면허증도 차도 없는 뚜벅이었으니까요. 네네. 네. 당연히 요즘 세대 아닙니다. 네. 청춘 ITX 없죠? 예. ITX 청춘인가? 하여간. 그래서 저는 걱정 말마 하고 일축하고 속으로 택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자취방에 네. 그 남하고들도 저기 쫓아내고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뭐 딸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패밀리 안에 이 남자 하고들한테 상당히 그 무뚝뚝합니다. 그런 놈들 제일 싫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형 오시기 힘들 텐데요 이 말에 사실 후배는 아주 세심하게 네, 그죠. 디테일을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힘든지에 대해서. 네. 그러나 이 친구는 땡땡윤 씨는 걱정 마 임마 하고 일축 본인도 표현하셨잖아요. 네. 일축하고 거기다 대고 센 척하는 어린 놈의 선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일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밤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청량리역으로 가 택시를 물색했습니다. 네. 20대 중반의 남성이 장거리 택시를 막 탈 때는 네.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밖에 없죠. 그렇죠. 예. 특히 지방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거는 정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때 약간 뭔가 로맨틱함의 어떤 왜곡된 상징 같은 거. 왜곡은 됐어요. 맞아요.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택시도 아저씨 뭐 그 외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 뭐요?
봄날은 간다에서도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친구를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를 불러서 타자마자 아저씨 속초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서울에서? 이게 뭔가 그 영화의 인상 때문인지 네. 뭔가 네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지금 당장 아. 이런 거에 그 지휘 택시를 타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 안승준 군의 말에 이 달려간다. 네,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5만 원이라더군요. 허걱했지만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 같은데. 춘천까지 5만 원? 88학번이다. 춘천까지 5만 원? 맞아. 제가 예전에 2000 몇 년도쯤에 홍대에서 속초까지 15만 원에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춘천이 알고 보면 이천의 잘못된 표기. 5만 원? 네. 자. 11시쯤 출발한 택시는 국도를 미친 듯이 밟고 달려 12시 반 무렵 춘천에 도착했고 정말 빨리 갔네요. 네. 아 근데 국도를 다 달려? 그죠. 고속도로가 안 뚫렸습니다. 설마. 7, 8학번. 설마라니. 형. 아이씨. 아저씨. 어르신. 사장님. 기사 아저씨는 춘천 택시가 많은 터미널 부근에 내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바로 춘천 택시를 옮겨 타서 기사 아저씨에게 중도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도란 중앙도서관이 아니죠. 네. 섬입니다. 네. 그때 아저씨가 되물으셨습니다. 아, 중도 선착장이요? 저는 아니요, 중도 유원지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막 출발하려던 아저씨는 네.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거기 못 들어가요. 라고 하셨고 저는 왜요? 라고 되물었죠. 그렇죠. 딱 그런 네. 뉘앙스야. 이것이 해요. 발칙하기가 이 중고나라에 네. 물건 팔렸나요? 네. 왜죠? 왜죠? 아저씨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섬이에요. 배가 6시에 끊겼을걸? 네. 저는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렇죠. 춘천의 섬이라니 바다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네요. 배 끊겨서 못 나온다, 자고 가겠다. 이게 춘천이 그런 게 많았었나 보구나.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인지 모르고 이제 당일치기인 줄 알고 갔는데 배가 끊겼지. 네, 맞아요. 네. 네. 이분은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 동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셔야겠다. 바다도 아니고라니. 그때서야 후배의 갸우뚱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울상이 된 저는 아저씨에게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수륙 양용차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저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모터보트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하겠다며 네. 차를 몰고 어딘지 모를 컴컴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셨고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집을 가리키며 저 집에 모터보트가 있으니 타워달라고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어드벤처 사연계의 상징. 그렇습니다. 네. 모터보트. 배. 네. 일단 모터보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집 대문을 철박함을 다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한 10여 차례 소리를 지르니 집안에서 잠에 절은 듯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는 대답이 들렸고 이내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문은 열리고 열린 대문 안에 채 눈을 뜨지 못한 건장한 네. 잘만킨 감독의 영화에서나 봄직한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투문정천 이런 거 안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정도 시대의 에로 영화, B급 영화가 90년대 에로 영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다면은 이제 외국에는 잘만킨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런 에로 영화에 보면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은 다 하이틴 로맨스 소설 속에 나오는 걸 그대로 그려놓은 남자. 아니 반대죠. 그래요? 그 당시는 네. 그 잘만킨 감독은 주로 이제 야생 이런 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클래식.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도끼질하고 야외에서 그래서 장작을 패고 땀을 닦는 모습을 반하는 여자 이런 그런 거의 대명사예요. 잘만킨. 어우동. 네. 그렇군요. 네. 단단한 남성. 그렇죠. 이 반바지만 걸친 채 재차 저에게 누구세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뒤로 주춤하며 중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모터보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네. 라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잠시 그 단단한 남성이 무언가를 찾더군요. 저는 자본주의의 힘을 느끼며 이젠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건 삽자루였고
이게 뭘까요? 아, 이런 술 취한 미친 사람들이 오나 봐요, 집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일단 네. 12시 반이 넘었잖아요. 아, 배는 6시에 끊겼는데. 네네, 그쵸. 완전 한밤중인 거죠. 이내 저는 진정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욕설을 뒤로하고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일단 1단계 실패. 네. 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다시 올라타고 빨리 가자고 재촉할 수밖에 없었고 차 뒤로 차도에 돌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내 기사 아저씨가 미안해하며 그럼 낚시 가게로 가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새벽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룻배가 있을 테니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 방법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부터 여름철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본 곳 중 2군데는 인기척도 없고 세 번째 집은 사슬에 묶이지 않은 개가 달려나와 묶이지 않은. 시도조차 못 해봤습니다. 네. 실패 3개가 더해졌죠? 4번 실패했습니다. 이젠 끝인가 보다. 네. 춘천 시내에서 자고 첫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나.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하는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때 네. 기사 아저씨가 이번 집이 마지막 낚시집이라고 하셨고 그때 시간이 이미 2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실제 집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 아저씨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어도 같죠. 일단 이분에게 기회가 모두 떨어지고 있음은.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네. 이 기사님은 미타기를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미타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불러나 본다는 마음으로 네. 때마침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바로 누구세요? 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정중히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중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룻배 좀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때 그 천사로 추정되는 할아버지가 열려있는 창 안쪽에서 5,000원은 줘야 되는데 구원의 목소리 네. 라고 답하셨죠. 저는 벅차오르는 희열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억누르며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얼른 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든 돈이 얼만데 5,000원은 정말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최대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몇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데 할아버지가 비 오네? 하며 걸음을 멈추셨고 그럼 못 가지 하며 도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네, 밀당의 달인이시죠.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땡땡윤 씨가 믿고 있는 무기가 있죠. 네. 자본주의. 그렇죠. 당황한 저는 할아버지 10,000원 드릴게요. 라고 급제안을 했고 네. 할아버지는 그래? 하시며 다시 몸을 틀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 대문을 나서는데 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가 역정에 찬 네. 목소리로 영감탱이가 비오는데 어딜 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한패다. 진정한 자본가다.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죠. 네. 독점을 통한 자본, 독점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독점을 그렇죠? 피해요. 네. 그러자 할아버지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시고 몸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저는 자동 반사로 할아버지의 동요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할아버지 15,000원 드릴게요! 라고 다급히 제안했고 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동요 없이 배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동요가 없었죠, 지금 보니까. 문을 열기 전에 말한 거예요. 15,000원에 하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3만원을 드리고. 그렇죠. 메타기를 꺾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메타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네. 흥정한 것까지 합하면 현재 95,000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점점 비가 거세어지기 시작했지만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할아버지와 단둘이 나룻배에 타고 있으니 이것이 안빈낙도인가 하는 사치스러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쉽게 정신의 끈을 놓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내 여정의 목적인 그녀를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중간에 이르자 네. 갑자기 할아버지는 저에게 원래 선착장은 반대편인데 지금 비가 오니까 저기 맞은편에서 내려주면 안 될까? 네. 사실 거기서 가는 게 시간은 덜 걸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맞은편에 희끗한 모래사장과 숲을 확인하고 소설 보물섬에서 이런 장면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야지. 문명인데. 15소년 포르기 이런 거 같아요.
모래사장과 숲을 확인하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에 그러죠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되물었고 할아버지는 숲 가운데 오솔길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 작은 냇물이 있어. 그 냇물을 건너면 바로 유원지야 민박집도 거기 다 있어. 아 근데 이 구조가 네. 너무 진짜 무슨 판타지 소설 같아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라 이러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뭐 판타지 소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왠지 가운데 오솔길 통과하면 뭐 누구를 만날 거야 뭐 이런 주요 거. NPC. 네. 뭘 만나면 거기서 뭘 하면 될 거야. 근데 저는 내러티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명사회에서 섬에 네. 모래사장에 배를 댄다는 게 아무리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거는 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봤던 그렇죠. 리차드 파커가 돌아갈 때 그런 느낌. 예. 그런 곳은 사람이 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 냇물을 건너면 바로 유원지야 민박집도 다 거기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모래사장에서 내렸고 숲 가운데에 있다는 오솔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네. 오솔길이 없었습니다. 오솔길로 추정되는 것은 베인 통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길이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잽싸게 모래사장으로 달려나와 이미 중간쯤 가버린 나룻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길이 없어요. 형.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소리쳐 주었습니다. 잘 찾아봐 4년 전에 있었어. 4년 동안 배 안 몰고 뭐 하신? 아, 배를 몰기만 하셨구나. 이 뒷부분은 사실 이분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정확치 않아.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처음 보는 사람 말을 왜 믿어 그러게. 4년 전에 그때 6.25 끝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4년 전이면 아닌가?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닌가 하시면 멀어지시는. 보통 그리고 4시쯤 되면 불이 없는 곳에 있으면 네. 어슴푸레 하고 이렇게 어두운 빛으로 막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사물이. 그렇죠. 그때 배가 멀어지는 검은 빛이 안개에 쌓이면서. 네. 아닌 것 같아. 네. 아유, 무서워라. 그 황당한 대답에 저는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은 저 숲을 통과하느냐, 여기서 밤을 지새느냐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수는 없죠. 네. 이미 빗줄기는 더욱 강해져 안경은 흘러내리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도 그렇게 안 했는데 면바지 입고 겹겹이 쌓인 통나무를 타고 올라가 넘기를 수차례. 여기저기 긁히고 자빠지며 아, 완전히 게임이네요, 이건 진짜. 일사후퇴 하셨네요. 네. 예, 간신히 숲을 통과했습니다. 네. 퀘스트예요, 퀘스트. 예, 눈앞에 냇물로 추정되는 물이 흐르더군요. 제대로 온 것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말씀이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걸 냇물이라 하지 않는데? 라는 의심은 조금 들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곧바로 도하 작전에 돌입했고 냇가로 부를 수 없는 그 강 한복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물이 배까지 차더군요. 와,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네. 아, 이쯤 되면 베어그릴스죠. 네. 점심을 구하러 온 상황인 거죠. 예.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네. 게다가 이게 제일 깊은 곳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의문사라고 하겠지? 아니요, 개죽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머무를 순 없죠. 다행히 아직 죽을 때는 안 됐나 봅니다. 물을 통과했고 마치 저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처럼 환희에 가득 찬 채 잔디밭을 내달렸고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로 달려가 벅찬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나프탈렌 냄새가 훅 들어오더군요. 네.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중도 넓구나. 그렇죠. 민박집은 어디지? 끝도 없는 절망 속에 포구를 유유히 걸어다니며 무작정 거닐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빗줄기를 뚫고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노랫소리를 찾아 걸어갔고 그곳에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저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이것이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이는 그렇죠. 구도자의 형상. 예. 입구에 낯익은 듯 낯선 듯한 운동화가 어지러이 놓여 있더군요. 네.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맞은편에 그녀가 제 시야에 들어왔고 곧이어 후배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4시였습니다. 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놀라운 마무리. 그리고 그때 그녀는 현재 제 와이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익명이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그때의 감동이 약발이 세서 일찍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결국 제대로 사귀셨군요. 네, 성공했나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면 당시 저를 태워주신 춘천의 택시기사분이나 네. 나룻배 할아버지가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분들께 드렸으면 합니다. 나룻배 할아버지. 나룻배 할아버님 네. 15,000원 받으시죠 언제나.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뒤에 항상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보냅니다. 할머니가 들으신다. 네, 들으신 다음에. 지금은 글을 쓸 수 없게 된 영감이. 너무 슬퍼. 근데 이게 20년 전인 걸로 의심이 돼요. 할아버님 아직 건강하시면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네. 아니면 제 이야기가 주작이 아니란 걸 입증해 주시는 후배에게 드렸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편의 어드벤처. 네. 그 게임을, GTA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만에 보는, 샌드박스형 퀘스트 사연. 네. 넓은 가능성의 숲에서 가장 좆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간 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네. 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동네의 아들 자식들에게 CC도 괜찮으니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낭만이 있네요. 이런 경험은 해봐야 된다. 왜냐면 이때 줬대야지. 그렇죠. 30 넘어 이지랄해서는 안 되겠다. 27도 늦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조금씩 네. 본인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뭔가가 계속 첨언이 되고 있을 것이다. 메멘토. 네. 제가 이제 이분이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기억은 원래 의도적으로 편집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본인이 믿고 있는 기억은 사실은 편집된 것이다. 뇌가 알아서 못 사귀었을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맞아요. 사실은 네. 그 공중 화장실에서 잔 것이다. 네. 그 이후부터의 기억은 편집된 것이다. 그 나프탈렌 냄새까지가 끝이다. 나프탈렌 냄새를 훅 거기서 이제 잠이 든 거죠. 어지러우며. 그거 아니야. 바닐라 스카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가 네. 거기서 다시 건져 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미음을 써주시고. 그래서 영화 황해에 나오는 하정우 정식 같은 것을 먹고. 그렇죠. 우적우적 먹은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할머니의 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공개되지 않는 걸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하셔서 보내주시죠. 굳이 그렇습니다. 걔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하러 깨려, 그렇죠. 뭐하러 깨려 하느냐. 예. 앞으로 살 인생이 더 긴데. 기왕 만든 추억 잘 소중히 날조하여 가지고 있게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 실패담으로 끝나면 중도의 어떤 그 나룻배 장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로 마케팅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그죠? 춘천에 대자본가다. 건물을 세우셨다는 소문이. 울프 오브 중도 선착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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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제목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부디 이분이 실제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가. 예. 저 기억났어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각몽. 자각몽. 이분이 자각몽 속에서 심지어 편지까지 쓰는 의학적인 기적을 이루셨다. 네. 이런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쩌면 그 패밀리를 잃었을 때부터가 네. 환상일 수도 있다. 난 네 아빠가 아니야류의 말들은 사실은 정신 분석학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그 코멘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분의 혹은 여학생을 받기 전에 여생도를 받기 전에 육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중령 진급 시험에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계신 예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대학교에서 과에서 여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는 땡땡윤 씨의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